네, 안녕하세요. 네,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지금까지 물리학 공식과 이 다양한 최첨단 기술에 대해 들으셨는데 저는 만화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하던 만화가가 됐는데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 웹툰에서 심리학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닥터 프로스트라는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화의 경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처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 작가님들이 약간 의아해하셨어요. 그 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만화뿐 아니라 모든 장르의 모든 매체의 경계선에서 작업하는 창작자들은 인접해 있는 수많은 영역들과 수많은 혼용을 합니다. 그죠? 수출 수입도 하고 혼혈화도 나오고 이 웹툰이라는 형식 자체가 만화에서는 일종의 경계선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웹툰 자체에서도 경계선에서 수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왜 만화를 하시나요? 왜 하느냐 질문은 언제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지게 정리된 말을 외우고 다녀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인터뷰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말이고요. 사실상 최초의 동기는 대부분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죠. 저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보통 꿈을 물어볼 때 과학자와 대통령 사이에 있는 게 만화가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동기들은 대부분 단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수단으로서 만화가를 꿈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통 만화가 지망생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만화를 봅니다. 아주 많이 보죠.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래서 보물섬에서 시작해서 첨프 잼프, 뭐 부킹 팡팡, 나인 오즈, 르네상스 윙크 윙크 되게 모든 종류의 만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잡지들이 없었고요. 이미 웹툰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넘어온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란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지게 되면 일종의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보시는 만화는 전진석 한승희 작가님의 춘행전이라는 만화입니다. 임춘행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죠. 임춘행은 소리꾼의 제자였고요. 조선 최후의 궁중 악사의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래면 노래고 춤이면 춤이죠. 명무, 명창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임춘행이라는 사람은 훗날에 한국에서 최초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없던 무언가가 된 것이죠. 출판 만화를 보고 자란 수많은 만화가 지망생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데뷔를 준비할 때 느꼈던 감정은 약간 비슷합니다. 소리꾼의 제자로 성장해서 무대에 섰지만 더 이상 소리꾼을 위한 무대는 없는 것이죠. 이곳은 뮤지컬 무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보는 온갖 종류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악기가 있고요. 처음 보는 막과 무대 세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만화가들은 그 상황에서 무대에 관계없이 하던 걸 했어요. 저의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것들이. 그리고 위화감도 들었죠. 주변시로 무언가가 보이지만 알 수는 없는, 즉 활용 가능한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아직 시도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한 것들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의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만화가들의 콘티입니다. 제가 오늘 테드를 위해서 급하게 그린 콘티인데 만화가들의 콘티라는 것은 독자들의 시선을 마치 물처럼 떠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옮기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 시선이 물처럼 흐르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하다 싶으면 약간 잘못된 콘티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만화가들은 이렇게 시선을 쭉 유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컷에 딱 가게 되면 고민이 시작이 돼요. 우리 모두는 아주 숙련된 독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장을 넘기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노동인지 사실은 몰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이 뒤에 수많은 컷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이 웹툰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무한한 캔버스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노동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양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만화가 보여주고 있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매체의 문법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에서 출발한다고 배웠어요. 이것을 할 수 없다 하면 우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만화의 경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컷을 나누는 방식을 고민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 컷에서 다음 장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저 끝의 컷은 굉장히 중요한 컷이 됩니다. 동시에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독자에게 알려주려면 꽤 많은 종류의 컷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배경 컷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배경 설정 컷을 보여줘서 독자가 여기는 어디구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면에 한계가 있을 때는 충분히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사와 액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주인공이 감정을 잡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3컷, 4컷씩 그려내면 스승님에게 혼이 나거나 출판사에게 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만화의 지망생들이 최초로 배우는 것은 무엇이 불필요한 컷인가예요.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작업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웹툰으로 오면서부터는 반대로 자세한 설명, 디테일한 정서들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만연체 연출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컷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배경과 정서를 위해서 10컷 가까이 할애를 해도 괜찮은 것이죠. 오히려 독자에게 충분히 감정이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넘긴다는 큰 액션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만화를 볼 땐 눈앞에서 약간 영상 매체가 흘러가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웹툰은 사실 영상 매체의 수많은 속성들을 약간 자기 걸로 가져왔어요. 요즘에 웹툰이 되게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웹툰이란 새로운 장에서 출판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비들이 보인다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그때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영상 매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음악을 한번 넣어보자.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그 호랑 최종호 작가님이라는 전직 개발자 출신의 작가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입니다. 저쪽 끝에 보이는 음악을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화면의 최상단에서 몇 픽셀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픽셀 위치에 특정한 음악을 플레이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플래시 파일을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보신 것 제가 제일 처음 음악을 넣기 시작했던 대략 1년 전에 그리는 건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화에 BGM을 넣어보면서 수많은 한계들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제가 요즘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인데요. 제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입니다. 만화 내적인 시도는 아니죠. 처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종류의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떠한 방향성이나 목적을 갖지 않고 시작을 했죠. 이 안에서는 만화에서 보여지지 않는 뒷얘기라거나 혹은 주인공들의 사생활, 스토리의 복선 아니면 독자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허구죠, 그죠? 만화는 허구의 예술이고 이 시도도 당연히 허구겠지만 저에게 쪽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조회수가 좀 많은 화에는 하루에 막 100개씩 와요. 용강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용강중학교 다니는데 있나요? 백교수는 실존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믿게 된다거나 작품 안에 들어가는 독자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러에게 있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온전한 재체험을 도와주는 모든 것이구나. 즉 이 사람들은 있을 법한 사람, 있을 법한 사건, 있을 법한 배경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작품 외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쪽 방향의 개척 사업은 황무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아주 많은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 시도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배경을 3D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웹툰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만 사실 노동력의 한계라거나 고료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5명이서 하던 작업을 웹툰 작가는 혼자 소화를 해야 해요. 조금 산업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작가들이 있고 저의 경우도 일단 3D로 배경을 만들어서 작품에 넣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제 스마트폰에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제 책을 구매하신 분께 하나하나 감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찍게 되면 거기에 숨어있는 작가의 메시지가 나와요. 사실 이걸 처음 시도하신 분은 네이버 웹툰의 실질 객관동화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계시는 무적핑크 작가님이신데, 그분의 경우는 저처럼 단행본이 아니라 실제 원고의 작가의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만약 그것이 지금은 물론 증강현실이란 기술을 이용한 가벼운 농담이지만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위해 쓰일 수만 있다면 진행 중인 이야기의 이면이라거나 혹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웹툰상에서는. 그 경계선상에서 위치하는 모든 작가들은 영화가 됐건 음악이 됐건 서로 인접해 있는 다른 매체를 향해서 개척 사업을 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쪽은 황무지고 저쪽은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어디가 황무지고 어디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영역일까요? 후자만이 전체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겠죠. 그죠? 전자의 경우는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훈이나 영감은 줍니다. 여러분 이쪽 방향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는 영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화계의 아주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만화 이론가인데요. 스콧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의 테드 영상을 보고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예언서를 들춰봤어요. 대부분의 만화에 관한 미래상을 예언한 사람인데 대부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에 대해서만큼은 틀렸어요. 이 사람이 예언했던 10년 뒤, 20년 뒤에 만화는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이미 한국에선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만한 아까 말씀드린 최종호 작가님의 구름의 노래라는 만화예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이야. 그리고 여기엔 내가 있어. 다음 보실 만화는 한 성폭력 피해자의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룬 콘스탄츠 이야기라는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성폭행 장면을 CCTV가 발견했고 그 CCTV를 통해서 보는 제3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썼습니다. 다른 방향의 시도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방향을 영상이 아니라 게임과 접목시키는 케이스죠. 러브슬립이라는 만화가 오창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의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쓰면서 이야기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 많이 나오는 종류의 스토리인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시도들은 사실 2차원적인 어떤 웹툰에서 영상을 넣거나 소리를 넣거나 하는 단순한 교배, 단순한 혼용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방향의 시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웹툰의 문법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쪽의 시도는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과연 어느 방향이 황무지가 아닐 확률이 클까? 처음 책에 길들여진 독자들의 경우는 자신이 책을 넘기는 행동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노동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감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돌아가기 어려워요. 물론 몇몇 사람에게 책장을 넘긴다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긴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인간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들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게으름이 여기가 한계가 아니었나?
더 게으를 수 있구나. 모든 매체의 발달도 감상 환경을 발전시키면서 똑같은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검지가 주는 관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들을 멈추게 할 만한 방법은 많지 않고요. 또 멈추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호랑 작가님의 옥수역 귀신이란 말인데요. 조금 무섭습니다. 공포 만화거든요. 이렇게 스크롤을 중간에 멈출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컨텐츠입니다. 예외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걸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독자의 수동적인 감상, 즉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눈앞에 영상을 펼쳐내라 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황무지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화의 연상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기술적 개입은 감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 현재 한국의 웹툰 독자들은 매우 빠르게 강력하게 적응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국의 만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미국이 강하고요. 유럽의 유서 깊은 전통을 갖고 있는 자국의 만화들이 있고 그 안에 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한국만 나오죠. 옆에 찍혀있는 점은 프랑스와 일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와 일본인데 사실 서비스라고 하기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개나 시도 정도거든요. 한국의 웹툰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00만 명 플러스 알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의 포탈이니까 한 2천만 명 정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 매체로 이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매체가 한국 역사에 없었거든요. 더욱이 만화는 언제나 일본과 비교되면서 어떻게 보면 웹툰이라는 것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새로운 만화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중학교 때 바람의 나라를 그리신 김진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만화가가 되기 위한 후학들에게 만화가가 되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화가가 되는 것은 길이 없고 의지만 있다. 그게 한국 만화사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언제나 만화가들이 앞장서서 길을 내면 심의라거나 수많은 종류의 철벽들이 그 길을 없애요. 그 속에서 투쟁과 생존으로 상처뿐인 생존을 해오던 한국 만화계가 처음으로 웹툰이라는 독자적인 형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5년과 10년 안에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전 세계의 모든 만화가와 만화 이론가들이 점쳤던, 예언했던 만화의 미래상, 무언진 모르지만 확실히 새로운, 하지만 한국만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에도 경계선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